자, 이제 범인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의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상실하는 거다. 자, 9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멸로 갑니다. 소멸. 이 소멸이 뭡니까? 해산이죠. 해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제 설명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상실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3번이 이제 불편인데 양갈로 3번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법인의 소멸하는 시점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냐? 청산등기 시가 아니라 자, 행간부 딱 그리고 청산사무 종료한 때입니다. 청산사무를 말할 때다. 종료한 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별표예요. 9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판례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으면 존속한다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가면 청산사무가 뭐 돼야지? 종료가 돼야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법인의 해산입니다. 해산. 77조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효과표 딱 해주시고 존립기간 만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됐을 때 뭐 한다고요? 해산한다. 자, 이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자, 판소노트에 그 필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판소노트 14페이지 법인의 소멸 사유 나옵니까? 해산 사유인데 공통의 해산 사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몇 조냐면 77조예요. 공통의 해산 사유는 뭐라고요? 77조.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기탄, 정관이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 시 두 번째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능됐을 때, 파산했을 때, 설립허가가 뭐 됐을 때, 취소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한다고요? 해산사유고. 자, 특유의 해산사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특유의 해산사유 보기 전에 그 38조 있죠? 법조문은? 네. 90페이지에 77조에서 38조 또 들어갑니다.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비영리인데 그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할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이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유청을 뭡니까? 설립 취소하려고 했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뭡니까? 설립허가 취소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법원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공통의 해산 사유를 봤고요. 자, 사단법인의 특유의 해산 사유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밑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다 봤고요. 옆에 페이지에 법인의 청산입니다. 자, 청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청산. 채무가 채권이 있는데 채무가 많으면 파산이죠. 파산이죠. 아까 이 적었죠? 네,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청산, 파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의 청산이라는 게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채권이 많다는 거지. 맞아요? 채무보다 채권이 많다는 거죠. 채무가 많으면 뭐예요? 파산. 파산 관계에 인계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잡고 와야 돼요. 자, 밑에 갔어요.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할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권리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81조 아까 별표를 하셔야 돼. 했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행간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인트 관련 판례 있습니까? 80조, 81조, 87조 청산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자, 등기 지워되고요. 다음 페이지 청산인 나와있죠. 옆에다가 이사 정하시고 이사가 청산법인으로 들어가면 청산을 할 때 들어가면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청산인이 된다 그랬죠. 82조 보세요. 법인이 해산할 때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할 때는 누구 인계한다고요? 파산 관제인이 인계를 하죠. 이사가 뭐가 됩니까?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사가 뭐가 된다고요?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을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83조입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줄 것이고, 누가 없다고요? 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에 의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청구권자가 누굽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청구권에 누가 있었습니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뭡니까? 지도되고, 뭐 배우자, 뭐 나오죠? 근데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나왔잖아. 중간에 지라지를 막 나오고. 맞죠? 걔들 빼고는 전부 다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야. 그럼 절대 안 틀려. 알겠어요? 자, 우리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빼고 나머지 뭐 해야 돼요?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린다니까, 거의. 알겠어요? 맞나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4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고, 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이 해임입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해임도 아까 청구한 사람이 한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서 봅니다. 감사와 사원청에는 그대로 둡니다. 체크됐어요? 자, 청산인의 의무입니다. 직무. 자, 그러면 청산인 직무는 다음 같다. 87조. 현 사무를 뭡니까? 현관펜 종결하고, 채권은, 자 보세요. 채권은 뭐하고? 추심해야 되죠. 채무는 뭐 해야 돼요? 변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무는 변제하고. 맞아요? 채무는 변제, 채권은 추심. 오케이? 자, 됐고요. 잔여재산을 인도, 남은 재산, 재산재산 인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에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신고하고. 자, 청산인은, 자, 어떻게 됩니까? 몇 주 내? 3주 내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소재지의 등기. 자, 우리가 등기 나오면 몇 주? 3주. 등기는 몇 주? 3주. 알겠죠? 시험 나올 때 등기하면은 3주. 됐죠? 현 사무를 종결하죠? 채권은 추심하고 채무는 변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변제하고 추심하는 방법이 옆에 나옵니다. 자, 88조 나옵니까? 자,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자, 몇 개월 내에? 2월 내에 몇 번? 3회. 3회죠? 맞나요? 2개월 내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어떻게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채고해야 된다. 그 기간은 몇 개월 이상이 됩니까? 2개월 이상이 된다. 2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2개월 내 3번이나 공고를 했어요. 채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뭡니까? 답이 없으면은, 니는 이제 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이 말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면은 못 받아간다.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과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채권 신고의 최고입니다. 밑에 그 청산인은 알고 있는 현관편이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90조 갑니다. 청산인은 88조 제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이제. 뭐가 내가 돈이 더 적으면 뭐 이러 갑니까? 파산 가잖아. 맞죠?
파산 가는데 돈 변제했다가 난리 나겠죠? 무슨 말이죠? 다 2개월 지나야 돼, 무조건. 그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자, 뭐가 많아야 됩니까? 채권이 많아야지. 그래, 청산하고.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 관제액 인계하고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90조 다시 한번 볼게요. 청산일은 88조 제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 채권 신고 기간 내라는 거는 2개월 내 3회 이상 공고를 했다는 얘기야. 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91조 봅니다.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신고하라 해가지고 이제 이만 남았는데, 이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도 난 돈 갚아야 되잖아. 맞죠? 청산에 변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지.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형광펜 해주고,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항. 전화의 경우에 조건이 있는 채권 줄 거 놓고 형광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 형광펜,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변제해야 한다. 그러면 세 가지야. 조건이 있는 채권이라든지, 불확정한 채권이라든지, 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한다고? 감정인이 평가해야 됩니다. 변제해야 된다. 네, 92조. 자,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기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 변제를 청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제외됐던 사람도 나중에 뒤에 청구해가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 다 읽어보시면 돼요.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잔여 재산의 인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잔여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80조 봅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간으로 지정한 자에게 기소한다. 정간에 다 청산하고 남는 뭡니까?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은 갑돌이한테 주라고 했으면 갑돌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 2항. 정간으로 기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 자, 줄 것이고,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자,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자,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청산인이 되잖아. 9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96페이지. 다시 할게요. 자녀재산의 기소입니다. 자녀재산의 기소. 일단은 정간에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나 돈이 있으면 갑돈인데 기소시킨다. 정간에 규정이 있으면 갑돈인데 주면 돼요. 근데 이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않았을 때는 두 번째 보시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이사가 청산법인 가면 청산이 되잖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럼 유사법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법인일 때는 총의 결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한테 주려면은 유사법인에게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원청에 뭐 됩니까? 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전 2항의 규정에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국고로 갑니다. 왜 국고로 갑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자녀 재산을 처분할 방법,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정간에 정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죠. 자, 정간에 규정이 없을 때는 유사 목적인 법인에 주고, 그래도 남아있으면 뭐한다고? 국고로 간다고요. 왜? 비영리니까. 알겠어요? 네, 그것 됩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신청입니다. 93조. 자, 이제 뭐가 맞는 겁니까? 채무가 맞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파산인데, 파산 관제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끝납니다. 이사는. 자, 밑에 볼게요. 93조. 청산 중 법인이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할 때, 그럼 뭐가 많다? 채무가 많다, 이 말이야. 자, 분명해야 될 때는 청산인은 이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여 이를 공고해야 되고, 청산인은 파산 관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임무가 중요합니다.
됐죠? 88조 제4만 규정에서 제1항은 공고에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여서 얘기해서 이제 뭐가 많다고요? 채무가 많으면 뭐 한다고? 파산관제인. 자, 우리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있잖아. 이사가 청산이 된다 했잖아. 우리가 청산법인 청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는 청산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많을 때는, 채무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파산관제인에게 인계를 함으로써 지 임무는 끝난단 말이에요. 맞죠?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가서 청사 종교의 등기와 신고. 자, 등기 몇 주? 그거 알잖아, 봐. 등기는 이제 3주야. 알겠죠? 자, 그래서 청사 종교를 할 때는 청산인은 3주 내에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 신고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했고, 옆에 법인의 등기 감독. 등기는 몇 주? 자, 3주.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설립 등기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 변경할 때도 허가. 끝날 때는 법원. 됐어요? 끝. 이거. 법원은 직권도 이해관계 공사하잖아요. 어디? 94조, 84조. 예? 법원은 97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97페이지 지금 법인의 등기는 몇 주라고 했어요? 3주 얘기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의 등기 및 감독인데,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는 거, 법원의 감독이라는 것은 언제 한다고요? 요때 이제 해산할 때. 해산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랬어요? 설립 등기하고,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할 때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정관 변경할 때도 주무관청이고, 끝날 때는 법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자, 우리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회생이나 파산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법원에 한다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법원에서 딱 감정해가 처리한다고요. 됐죠? 무슨 말이죠? 이게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산 이런 건 전부 다 법원에서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합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보면은 파산 전문입니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그 다음에도 보니까 파산 전문 이래가지고 막 떠있던데 보니까. 맞잖아요.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마지막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낼 때는 법원이 개입한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뭐 기업도 난리 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기업들. 아시겠죠? 빨리 해야 되겠네.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 애들이 돈 잘 쓰는데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 돈을 안 쓰니까 문제예요. 지금 공장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난리죠 지금. 난리.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좀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진단키트라든지 그 바이오주하고 이것도 완전히 지금 보니까 좀 뜨고 있는데 그것만 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삼성전자는 보니까 이번에 오늘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던데 실적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대요. 반도체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끝낼 때는 어디 한다고요? 법원. 지금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잘 얘기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국민들한테 뭡니까?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지금 이제 수혜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일 큰 게 뭡니까? 비행기 대한항공하고 얘들 있잖아요. 비행기장 아시아나고. 왜냐면 걔들이 반도체 운반 다 하거든. 비행기로. 무슨 말이죠? 그런 거 제일 먼저 세야 되고. 근데 상용자산은 버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상용자산은 이제 버려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상용자로서 상용. 발음이 안 돼. 상용. 자동차. 근데 이거는 상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부실덩어리야.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신문 좀 읽고 있는데 보니까 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항공을 선택할 것이냐 이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안 돼요. 이거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잖아요. 날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인도 업체에서 그거 했잖아요. 했는데, 산업은행 돈 안 주면 지금 돈 안 된대. 여기 기술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저 차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차는 산후자동차라든지 이 얘들을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잘못한 거예요. 인도나든지 중국 팔았다가 중국 기술 다 뺏어갔잖아요, 또. 옛날에. 맞잖아요. 이런 애 팔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좀 좀 선진국이나, 그러니까 GM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배울 게 좀 있잖아, 걔들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죠. 내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은 보니까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또 바뀌었대요. 70% 하다가 다 줘야 된다고. 선거 다 되니까. 예? 근데 간단한 건요. 다 주고, 나중에 소득 많으면은, 그 신고해가 많이, 다시 회수해 가면 되고, 그래야 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저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는 학원이 좋았거든요. 학원이 좋았거든요. 건보료 딱 하니까 3월달 기준으로 한다는 게, 와, 쟤들 그냥 완전히 맞죠? 예. 작년에 딱 했으면은 작년 적자 아니에요, 적자. 예, 작년 적자. 예. 또 작년 좀 5월달 돼야 되는데, 5월달 내가 신고하고 나면 6월달, 우리 11월달 이제 건강보험이 방영이 되거든요. 우리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전부 똑같아요. 2018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좋아서 남들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나왔던 그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는 하루에 매출이 200만원씩 나왔는데, 지금 10만원도 안 나오거든. 그 사람 부는 거죠, 그냥. 자, 하여튼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전부 다 주고, 소득되고, 이제, 많이 나눠서, 7천만원, 7,100만원 넘어가면은, 4인 가족이 있을 때, 맞죠? 그거 다 한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또 서울 사람들은 아예 못 받잖아. 지금, 이걸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발표하는 이유, 그러니까 고소득자 중에서 부동산 자산가들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에 했다가는 서울에 한 개가 안 나오거든. 예,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종보세 날파는 6억이잖아, 6억. 맞잖아요. 1주택장 9억이거든.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강남에 20억, 이렇게 10m 가잖아요. 다 제외해요, 다 제외. 알겠죠? 자기가 와이프하고 또 맞벌이 해가지고 이제 8천만 되고 남편 5천, 와이프 3천 이러다가 땡. 아시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모아가 아파트 한 집 딱 샀는데 딱 하자마자 다 탈락이에요. 예? 자, 하여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탁상 아닙니까? 탁상이죠. 자, 봅시다. 자, 54조부터 볼게요. 54조. 97페이지 54조 설립 등기 외에 본질의 등기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자, 우리 뭐랬어요?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못하면 대항하지? 97페이지 등기하면은, 자, 머릿속에, 자, 등기는 우리 시험에 이제 뭡니까? 저 뒤에 가도 안 나와요. 등기는 몇 주? 3주.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밑에 등기의 종류해가 쭉 나오는데 참고사 보시고, 자, 밑에 가서 법인의 감독입니다. 법인의 감독은 밑에 법인의 사무는, 자, 법인의 사무입니다. 사무 현관펜. 사무는 누가 감독하고? 주무감청이 검사 감독을 합니다. 사무 현관펜 놓고. 근데 끝판내면은 끝낼 때 해산, 청산, 법원. 이거 이해하면 된다고. 아까 문제도 나왔었잖아. 끝낼 때는 법원이 개입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파산관장이 두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청산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감정의 평가해서.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벌칙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밑에 가서 법인과 구별 개념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 나와 있는데, 구별 내가 있죠?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요 내용 보기 전에 저 뒤로 가서 문제 좀 몇 문제 풀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세 문제. 많이 나올 때 네 문제까지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올 때 5문제까지 나온 게 있는데, 세 문제 정도가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어디를 피냐 하면은요. 자, 10번. 109페이지에 9번 안 했습니까? 9번 안 했죠? 했죠? 그럼 10번. 10번 됐는데 아닌데. 11번 뒤에 거 아닌데.
아니, 9번 또 옛날에 풀어봤긴 풀어봤는데 지금 안 풀었잖아요. 부분 안, 그 8번까지 푸는 것 같은데, 아까. 다시 복습시키 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네, 맞죠? 9번. 풀었어요? 10번. 아, 맞네. 10번. 10번 합시다. 10번 합시다. 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인 해산 맞네요. 청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통의 해산 사유다. 네. 맞죠? 자,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판소노트 14페이지 보니까 법인의 소멸 나옵니까? 해산 사유 나와요. 자, 1번 보니까 공통 해산 사유 보니까 3번에 파산 나오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존속기간 만료, 기타 정간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 시, 두 번째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되지 않았을 때, 파산, 자, 취소, 설립허가를 맞을 때, 취소했을 때. 그래서 외울 때 됩니까? 존달파치랍니다, 파치. 존달파치. 그게 뭐예요? 공통의 뭐라고요? 해산사유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정간에 정한 바 있을 때, 그 목적의 달성 또는 불달.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존달파치.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파산. 공통의 해산사유다. 2번. 회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81조 내용이죠? 맞고. 3번.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않을 때는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채권 채무가 있는데 채권이 많다. 그럼 채무가 있으면 변제에 도달하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2개월 내 3번 동안 뭡니까? 채권한다 그랬잖아요. 요 기간 내 못해도 자,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했죠 아까? 예, 됐습니다. 근데 2달 동안 3번 채권했을 때 이때는 아직 확정적으로 다 받지는 않았잖아. 이 상황인 때는 뭡니까? 변제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가 있다. 맞고. 4번은요.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청산 사무가 종결돼야 소멸한다죠. 해서 끝납니다. 청산 종결 등기가 경유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해야 소멸한다. 강조했던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X, 5번 무슨 규정입니까? 청산은 강행 규정이에요. 10번에 4번이 들었습니다. 넘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이 내용은 이제 비법인 사단 봐야 됩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이제 비법인 사단 98페이지. 자, 밑에 가서요. 자, 밑에 가서 사단과 뭐 나와 있는데, 자, 구별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박스는 한번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옆에 갈게요, 바로. 법인이 아닌 사단부터 볼게요, 법인의 사단. 자,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뭡니까?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비영리 사단법인의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목적이 비영리성. 두 번째, 정간을 작성하고. 세 번째, 주무관청에 허가 있고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설립등기. 설립등기가 없는 거야.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 뭘 취득하지 않은 겁니까? 설립등기를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뭐합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다. 자, 바로 밑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습니까? 맞나요? 자, 됐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방가루 3번에 가면 총류입니다, 총류.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재산 있죠? 교회 재산이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라고요? 소형태가 총류입니다. 총류. 뭐라고요? 총류. 형 앞에 딱 해놓고. 자, 총류입니다. 됐습니까? 총류 형태로 공동소유한다. 거기 줄 것이면 되고, 총류의 현관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판례가 인정한 법인이 아닌 사당이 얘가 종중교회 나왔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나왔습니까? 아파트 분여회 나왔습니까? 재건축 조합 나왔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밑에. 그러나, 농지위원회, 신태인 천주교회라든지 학교, 동백, 홍록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대한불교계, 조계종, 총무원,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애들만 참고만 보시고, 종중교회,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재건축 조합, 아파트 분여회,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되는 애들 참고를 보시고. 자, 그 밑에 갔어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에 줄 거져 있죠? 된다, 안 된다? 된다. 판례만 기억하면 된다고. 재건축 조합? 된다. 오케이? 그거만 체크하면 돼. 성립 요건입니다. 두 번째 줘가지고, 무슨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까? 조직하고 다 있는데,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가 줄 것이고. 그러면, 규약이 아니더라도 사다보면 정관에 상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문회를 하거나 문중, 종중에도 어떻게 종원이 되는 요건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정관에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민법의 규정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자, 민법의 규정은요, 물건이 뭐라고요? 총류입니다. 총류.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총류일 때는요, 사원 총회의 뭡니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판소노트. 자, 어디를 보냐면은, 71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71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총류 나옵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집합체 나옵니까? 집합체. 자, 집합체인데, 이게 뭐라고 대표적인 게 종중이나, 문중이나, 그 다음에 교회, 이 나와있죠? 요런 등등, 네? 이런 게 뭐라고요? 효소 형태가 총류인데, 자, 우리가 뭡니까?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보존 행위를 할 때는, 이때는 전부 다 사원총의 뭡니까? 결의입니다. 외울 거 없죠? 사원총의 결의. 관리, 처분, 그 다음에 보존 행위를 할 때도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찾았습니까? 자, 행간부터 알고 관리, 처분, 보존 전부 다 사원총의 결의.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수익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정관과 규약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275조, 276조 내용입니다. 276조에서 관리, 처분 하게 되셔야 돼. 관리, 처분, 보존. 판례입니다. 보존. 자, 관리, 처분, 관리 및 처분은 사원청에 결의되어 있죠. 옆에다가 보존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사용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과 규약에 따라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직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갑이 들어갔을 때 취득했을 때 취득하고, 자, 교회 탈퇴하면은 상실하면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지문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뭐가 중요하다? 관리, 처분, 보존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다. 아시겠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 내용은 어디 가냐면 저 책에 어디 몇 페이지 있을까? 자, 377페이지요. 자, 377페이지 공동소유에서 좀 더 갑니다. 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나 85페이지가 될 건데. 385페이지 맞죠? 38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385페이지에서는 10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바로 넘어와요. 101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101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유추 적용 여부 돼 있죠? 별표예요. 박스 있잖아, 박스. 그림 있잖아, 그림. 법인이 아닌 사단은요,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이 유추 적용된다. 형 앞에 딱 해놓고. 그 시험 지문입니다. 사단법인에 유추적용되고. 자, 사단법인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밑에 임시이사에 관한 규정,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임의대리한 규정 등은 유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대표권 제한 나왔습니까? 그런 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조합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밑에 있죠? 요게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할게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요, 사단법인 내용이 유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시험에 된다, 안 된다. 시험 나오고,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면 맞아, 틀려. 틀리고. 자, 그러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유추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임시이사 규정,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 등은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건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에 대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가서 101페이지 가셔가지고요. 101페이지 밑에 가서 3번 판례 있죠? 3번 판례. 1번 판례 보세요. 법인의 사단 또 재단에도 유추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체크하시고. 대표권 제한은 적용된다, 안 된다? 2번 판례. 위에 봤던 거잖아. 안 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요. 3번 판례는, 자, 첫 번째 줄.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된다 그랬죠? 총유지산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 누락되면 효력이 없죠? 자, 이게 우리 사원총회 결의인데, 자, 이 결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면 나옵니다.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보존행위. 보존 나와요? 총유지산의 보존행위를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현관편하고 별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뭐라고요? 결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4번 판례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유형에서 종중, 교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이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더라도, 자, 현관펜 놓으시고 10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판례. 102페이지 맨 밑에 판례 1번 판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가 있은 후에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절차에서 추인이 되면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자,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뒤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은 추인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중개사에 지금 나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요 교회가 A 목사가 있고 B 목사가 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A 목사가 원래 터주대감인데 B 목사가 왔어요. 잘생기단다가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키도 크고 윙크 한 방에 다 넘어가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탈퇴 부수 뭐 했다고? 탈퇴. 이랬을 때 이 교회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잔존교인의 총유. 아시죠? A 거다. 탈퇴한 교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면은 종교교회 지사는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의 총유로 기소된다. 맨 끝에 돼 있어요. 맨 끝에 연관편을 주시면 돼요. 잔존교인의 뭐라고요? 총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법인, 재단 나와 있죠. 자, 이건 무슨 등기 되지 않은 겁니까? 이것도 등기가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가서 재단법인의 법률관계 무슨 적용이 됩니까? 유추 적용이 된다. 됐고요. 맨 끝에 가서 3번, 방갈 3번.
권리 게 없는 재단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다. 맨 끝에 줄거면 됩니다. 됐어.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자, 110페이지에 11번 문제. 법인에 대한 민법 기준은 비법인 사안에 유추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돼 있는데요. 자, 1번. 아이고, 나왔다. 대표권 제한. 110페이지. 대표권 제한 아까 했죠? 우리 그 박스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맞아요?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유추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 유추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표권 제한에 현갑해 놓고, 대표권 제한은 유추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답이네요. 자, 2번. 자, 사단법인의 정가는 3분의, 자, 정간 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 결의해서 됩니다. 동일세대. 요 유추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총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맞죠? 해야 된다. 발의하고, 정간의 정한 방법에 의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과반수, 출석위원회 과반수하고, 파산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뭐가 됩니까? 청산된다. 자, 여기서 아시될게요. 2번, 3번, 4번, 5번 되는지 안 되는지 외우지 말고 안 되는 놈은 기억해야 돼. 대표권 제한. 나머지는 뭐 한다고? 유추 적용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12번 문제. 법인이나 사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은요. 자, 요거는 판례인데 옆에 해설 한번 보세요. 비법인 사단의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정한 행위는 보존행위, 자, 현관편에 주시고 금전 채무 보정 현관편에 주시고 총유무 그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무 부담 이행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는 판례를 알아야 돼. 1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해설의 1번 판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례가 뭐냐? 우리가 관리 처분은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 나오네.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해야 한다고 했잖아. 여기 관리 처분 행위, 보증 쓰는 거는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는 거야. 판례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럼 옆에 그 판례, 1번 판례를 알고 있느냐는 묻는 겁니다.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2번.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 일단 수용됐다는 게 처분했다는 얘기죠.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성개개인의 총유산의 보존 또 소를 제기할 수가, 자, 일단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사원청의 결의. 자, 보세요.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네. 보존행위는 사원청의 결의. 맞죠?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어디에 현관편입니까? 보존을 위한 소. 보존을 위한, 보존 행위를 할 때도 사원청의 결의. 그럼 맞죠?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 각 구성원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불법행위 했다. 그때도 책임을 진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그대로 유추적용이 된다 그랬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자, 여기서 판례 내용 알아야 돼요. 금전 채무를 보존하는 행위는, 보증하는 행위는, 자,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결의에 의한다면 마저 틀리는 겁니다. 이랬어요? 자, 옆에 가서 13번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자, 또 나왔죠? 기준은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원청의 결의죠. 보존은 1번 맞고요. 2번은요?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개인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법인이나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각 구성원이 지분 비율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지분 비율로 책임지는 건 공유입니다. 총유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아시겠죠? 총유는 안 져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건 했어요, 안 했어요? 옆에 보이소. 12번 문제에 20회 기출문제 몇 번 지문? 4번 지문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거잖아! 요. 맞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잘 보고 가요.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가 시험도 기출 지문에서 90%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20회 기출문 정리하고 갔으면 작년 문제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어려웠나 보네. 자,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바로 인사가 딱 쓰지. 긴장했어요, 잠깐. 자, 갑시다. 그래서 13번에 2번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들었고요. 3번. 구성원들이 집단 탈퇴 분열되기 전에, 우리 아까 교회 이거 했죠? 자,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총리적으로 기속되는 형태는 분열을 허용되지 않는다. 분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잔존교리 공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사원청의 결의에 의해서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키고 중단하는 행위는 자,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을 모르더라도 확실한 답이 나왔던 기출 지문이 있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이 뭡니까? 개인으로 책임진다, 아니다. 지분비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됐죠? 자, 그래서 13번에 2번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판례 내용 한번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물건의 객체부터 해가지고, 권리 변동해가지고, 우리 쭉 나갈 겁니다.